둥근 스모링에 휴머노이드 2명을 올리고 규칙은 하나만 줍니다. 상대를 넘어뜨리거나 링 밖으로 밀어내면 이깁니다. 논문은 태클, 머리 밀치기, 회피, 속임 동작을 따로 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셀프 플레이가 진행되자 한쪽이 돌진하고 다른 쪽은 가장자리에서 비켜 상대를 스스로 떨어뜨렸습니다. 이 연구의 질문은 환경을 얼마나 복잡하게 설계할지가 아닙니다. 비슷한 실력의 상대가 계속 강해진다면 단순한 게임 자체가 자동 교육 과정이 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저자들은 엔트와 휴머노이드를 4개의 3차원 물리 경쟁 게임에서 훈련해 경쟁 압력이 어떤 몸 기술과 전략을 만드는지 관찰했습니다. 실험 3개는 런 투 골, 유 쉘라 패스, 스모, 킥 앤드 디펜드입니다. 런 투 골에서는 서로 마주보고 출발해 반대편 목표에 먼저 도착해야 합니다. 유 쉘라 패스에서는 한 명이 길을 막고 다른 한 명이 통과합니다. 스모는 넘어뜨리거나 링 밖으로 미는 경기이고 킥 앤드 디펜드는 페널티킥과 골키퍼 대결입니다. 엔트는 12 자유도와 8개 구동관절, 휴머노이드는 23 자유도와 17개 구동관절을 가집니다. 목표는 단순하지만 먼저 서고, 걷고, 충돌해서 회복해야 승리 보상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간격 때문에 단순한 셀프 플레이만 시작해도 학습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쟁 보상은 에피소드가 끝날 때 승자에게 플러스 1000, 패자에게 마이너스 1000으로 주어집니다. 문제는 무작위 휴머노이드가 서지도 못한다는 점입니다. 골을 넣으려면 공까지 걸어가 발을 맞히고 수비수를 피해 골문으로 보내야 하는데 이 모든 일이 우연히 한 번에 일어날 확률은 매우 작습니다. 보상을 못 본 두 정책은 무엇을 개선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걷기, 서기, 공접근, 태클마다 정교한 보상을 계속 주면 우리가 원하는 전략을 연구자가 미리 설계하게 됩니다. 논문은 이 닭과 달걀 문제를 임시 탐색 보상과 경쟁 보상의 교대로 해결했습니다. 훈련 초반에는 목표까지의 거리, 전진 속도, 서있기 같은 촘촘한 탐색 보상을 줍니다. 이 보상은 기본 운동 기술을 만들어 우연한 승리가 처음 발생하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전체 훈련 동안 유지하지 않습니다. 개수 알파를 선형으로 줄여 탐색 보상을 0으로 만들고 이후에는 대부분 드문 경쟁 보상으로 학습합니다. 일반적인 실행에서 촘촘한 보상을 사용한 구간은 전체 학습 시기의 약 10%에서 15%였습니다. 킥 앤드 디펜드를 제외한 환경은 500반복, 해당 환경은 1000반복에 걸쳐 알파를 0으로 줄였습니다. 태클, 속임, 머리 밀치기에는 별도 촘촘한 보상이 없었습니다. 셀프 플레이에서는 내 정책이 좋아질 때 상대도 같이 좋아집니다. 처음에는 서 있는 상대만 넘어뜨려도 이기지만 곧 상대가 자세를 낮추고 충돌해서 버팁니다. 그러면 더 빠른 돌진이나 옆걸음이 필요해지고 그 움직임은 다시 상대의 회피를 부릅니다. 연구자가 난이도 1, 2, 3을 따로 만들지 않아도 현재 실력에 맞는 문제가 계속 나타납니다. 이것이 논문이 말하는 자연스러운 교육 과정입니다. 다만 상대가 너무 빨리 앞서면 뒤처진 정책은 더 이상 승리 경험을 얻지 못합니다. 자동 교육 과정도 상대 선택을 잘못하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 정책끼리만 계속 붙이면 작은 우연으로 한쪽이 먼저 강해졌을 때 다른 쪽이 승리 보상을 못 받고 학습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논문은 롤아웃마다 상대의 과거 체크포인트를 무작위로 뽑았습니다. 현재 정책은 최신 상대뿐 아니라 예전에 사용했던 여러 전략도 다시 이겨야 합니다. 런투골 곡선에서 최신 상대만 사용한 훈련은 불균형해졌고 과거 상대를 섞은 훈련은 더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가장 오래된 상대까지 모두 섞는 것이 언제나 최선은 아니었습니다. 몸 구조에 따라 적절한 과거 범위가 달랐습니다. 각 에이전트는 별도 정책과 최적화기를 사용하고 여러 작업자가 경쟁 롤아웃을 병렬로 수집합니다. 저자들은 4개 그래픽 처리 장치에서 분산 PPO를 사용했고 반복마다 409,600 샘플을 모아 5,120 샘플 미니 배치로 업데이트했습니다. 경쟁 보상이 에피소드 끝에만 있기 때문에 GA는 짧게 자르지 않고 전체 롤아웃에서 계산했습니다. 휴머노이드 정책에는 LSTM도 사용했습니다. 이 설정은 결과를 재현할 때 중요하지만 논문의 핵심 새로움이 새로운 PPO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학습 알고리즘은 기반이고
임시 탐색 보상과 과거 상대가 경쟁 교육 과정을 작동하게 만든 장치입니다. 런투골의 엔트는 다리로 상대를 넘어뜨리고 다시 목표로 달렸습니다. 유셸라 패스의 방어자는 팔을 들어 길을 막았고 달리는 휴머노이드는 몸을 낮춰 아래로 통과했습니다. 스모 휴머노이드는 안정된 자세, 머리 밀치기, 돌진, 가장자리 회피를 보였습니다. 킥 앤드 디펜드의 공격자는 무작위 공 위치로 접근해 공을 높게 차고 좌우로 흔들어 수비수를 속였습니다. 수비자는 공격자 움직임에 반응해 손과 다리로 공을 막았습니다. 무작위 초기 값에 따라 행동은 달라졌고 논문은 이를 정해진 기술 이름의 성공률보다 영상과 경기 행동으로 관찰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강한 정량 증명보다 질적 행동 증거로 읽어야 합니다. 저자들은 탐색 보상을 0으로 줄인 에이전트와 끝까지 촘촘한 보상을 받은 에이전트를 800경기씩 맞붙였습니다. 교육과정 에이전트가 스모와 킥 앤드 디펜드에서 더 높은 승률을 보였습니다. 촘촘한 보상을 계속 받은 스모 에이전트는 잘 서고 중앙으로 이동했지만 상대를 밀어내는데 최적화되지 않았습니다. 골키퍼는 서 있기만 하고 공을 막지 않았으며 공격자는 공을 차는 대신 끌고 골문으로 가려 했습니다. 각 보상 항목에서는 좋아 보이지만 실제 승부에서는 쉽게 막혔습니다. 임시 발판을 제거해야 상대가 만드는 장기 목표로 학습이 이동한다는 제거 실험입니다. 과거 상대 범위는 델타로 조절했습니다. 델타 1.0은 최신 정책만, 델타 0.0은 전체 과거에서 균일하게 뽑는 방식입니다. 휴머노이드 스모에서는 델타 0.5가 기대 승률 0.63과 패배율 0.17로 가장 좋았습니다. 엔트 스모에서는 델타 0.0이 기대 승률 0.50으로 가장 좋았습니다. 저자들은 무작위 엔트도 작은 링에서 어느 정도 상대가 되지만 무작위 휴머노이드는 서지 못해 너무 빨리 진다는 차이를 이유로 추정했습니다. 즉, 과거 상대를 섞는 원리는 유효하지만 보관한 분포는 몸과 게임의 초기 능력에 맞춰 검증해야 합니다. 경쟁에서 익힌 자세가 상대 없는 상황에도 전이되는지 보기 위해 스모 휴머노이드에 보지 못한 바람 힘을 가했습니다. 힘 400에서 스모 에이전트는 평균 247스텝, 단일 에이전트 걷기 정책은 116스텝 뒤 넘어졌습니다. 약 2.1배 더 오래 버틴 셈입니다. 힘 600에서도 각각 123과 95스텝이었습니다. 평가는 각 힘마다 200에피소드로 진행됐고 최대 길이는 500스텝입니다. 이것은 모든 경쟁 기술이 일반 능력으로 전이됐다는 증명이 아닙니다. 다만 상대의 충돌을 견디며 배운 자세가 외부 힘에 대한 강건성으로 이어졌다는 구체적 행동 증거입니다. 이 논문은 경쟁만 주면 일반 지능이 저절로 생긴다고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은 1대1이고 관찰과 행동은 물리상태 벡터이며 행동 대부분은 질적으로 보고됐습니다. 기본 운동을 시작시키는 탐색 보상, 세계 무작위화 교육과정, 상대 체크포인트 보관함, 때로는 세계 정책 앙상블도 필요했습니다. 휴머노이드에서는 앙상블이 단일 정책보다 강했지만 엔트에서는 차이가 작았습니다. 실무 적용에서는 상대 수준별 승률, 전략 다양성, 과거 전략에 대한 망각, 보지 못한 외란 전이를 함께 측정해야 합니다. 핵심 메시지는 복잡한 보상을 더 쓰라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난이도를 만들도록 하되 그 교육 과정이 끊기지 않게 설계하라는 것입니다.